그날은 예고 없이 한 번에 일어났다. 준비 없이 맞이한 이별로 전하지 못했던 말들이 가득했기에 형을 바라보는 무명의 눈빛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복잡했다. 무명 괜찮아? 무명은 미소를 지으며 위량을 바라만 볼 뿐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다소곳이 서 있던 관월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무명이라니요? 오늘만큼은 그날이니 제대로 불러드려야죠. 그렇죠, 휘오도련님. 무명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다. 시간을 벗어난 관월의 행동에도 무명의 형 이건과 장군들의 대화는 계속되었다. 혼란에 혼란을 더하는 이곳은 과거의 그날과 이를 지켜보는 현재가 공존하고 있었다. 지난밤 저의 환대는 마음에 드셨습니까? 집에 오랜만에 오셨는데 도련님을 맞이하느니 하나 없으면 도리가 아니지요. 쓸데없이 과했지. 지옥불을 제 발로 찾아온지도 모르고 홀령들의 싸우는 기백이 대단하더군. 뭐 도련님도 제법 잘 버티시던데요. 그럼 앞으로도 잘 버텨보려고. 네, 그러셔야지요. 아직 어머니의 원한을 갚지 못했으니 고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얼마나 더 버틸지 지켜보지요. 기꺼이 죽는 건 두렵지 않거든. 그렇다면 당신은 제 손으로 직접 보내드리지요. 다른 홀령의 손을 빌린다면 불경치 않겠습니까? 여인을 둘러싼 불길한 기운만 아니었다면, 무명의 활시위를 당기는 모습만 아니었다면, 그저 사이 안 좋은 도련님과 형수 사이로 평범하게 보였을지 모른다. 산 자와 죽은 자는 위태롭게 이어가던 대화를 잠시 멈추었다. 무명은 팽팽하게 활시위를 당기면서 한쪽 눈을 지긋히 감으며 관월을 겨냥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자신을 간단히 죽일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살려두는 건 무슨 이유일까? 머뭇거리는 사이 무명은 심상치 않은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비록 보기에는 평범한 사람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관월은 이미 죽은 몸이다. 그런데 죽은 몸에 또 다른 죽은 기운이 느껴졌다. 자고로 홀령은 모습을 바꾸는데 능하고 말을 거침없이 바꾸는데도 익숙하다. 이 홀령은 관월이 맞긴 한 걸까? 여기까지 생각에 이르자 무명은 화를 내려놓고 은은하게 미소를 머금은 채 관월에게 다시 말을 걸었다. 좀 전과 달리 말투는 한결 여유로워졌다. 관월, 내가 지금 죽어야 할 때라면 마땅히 받아들일 것이오. 하지만 지금은 아닌 듯 하오. 그러니 당신과 이런 시시한 대화를 하는 게 아니겠소? 이렇게까지 된 마당에 숨길 게 뭐가 있겠는가? 예전부터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허공을 바라봤다. 그리고 참은 숨을 힘들게 내뱉으며 물었다. 형을 진심으로 은혜했는가? 좀 전까지도 눈을 내리깔며 거만하게 무명을 바라보던 관월의 눈빛에 당혹스러움이 스쳤다. 그와의 만남이 의도적이었다고 할지라도 함께하는 동안 단 한순간도 진심이었던 적은 없었소. 형은 항상 나에게 말했었지. 인생은 암흑인 줄만 알았는데 햇살 같은 당신을 만나 다른 세상을 보게 되었다며 행복해했지. 관월은 순간 긴장이 풀어져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는 누구나 표정이 부드러워지는 법이다. 하지만 이내 눈빛이 싸늘해졌다. 없었어. 뭐야, 그 칼 같은 부정은? 가만히 듣고 있던 위량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여인은 못생긴 것도 바보인 것도 괜찮지만 가장 조심해야 할 건 마음을 보는 눈이 없는 어리석음이라고. 당신은 사랑하는 이를 몰라보는 최악의 여인이었어. 관월의 눈빛은 격해지고 입술이 떨려왔다. 숨이 거칠어지면서 몸을 가눌 수 없어 중심을 잃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는 사이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흩어졌고 용모는 처참해졌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더 이상 관월의 얼굴이 아니었다.